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역 관련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디 DD78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를 살펴보면요. 수도권 4년제 무역학 전공하셨고 현재 졸업반이십니다. 학점은 3.5학점, 어학 점수는 토익 92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커말 2급, 가지고 계십니다. 대외 활동은 없으신데 과대표를 2년 동안 하셨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무역 관련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라고 하시고요. 하고 싶은 말은 대학 생활하면서 공기업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필기와 자격증 취득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문제는 졸업반이 되어 보니까 내놓을 만한 경력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외 활동이나 정부 관련 서포터즈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역 관련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우리 DD78님의 스펙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쌤부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전공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의 스펙에서 많이 잘 드러나죠. 무역 전공 졸업했고 토익도 무역학과 출신답게 굉장히 높은 성적 갖고 있고 국제무역사도 갖고 있고 무역 영어도 하고 있고 커말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본인이 우려하듯이 경력사항이나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사실 포인트가 이제 학점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4학년이잖아요. 네. 3.5. 아나운서님께서 3.5라 그러면 4.5 만점에 3.5라 그러면 공부를 잘한 축인가요? 못한 축인가요?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그렇죠. 중간? 애매한 네. 중간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업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어떤 수업, 어떤 내용들을 들었는지를 쓰고 교육 이수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학점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는 A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건 B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3.5 정도 되면요. 아주 높은 확률로 전공 성적이 B 플러스나 B 제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원할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목을 써도 되나? 안 되나라는 고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자신 있게 난 무역에서 이런 전공을 했고 이런 수업들을 중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무역 관련 자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전공들이 있는데 그 전공 성적이 낮다라고 한다면 아직 졸업하기 전에 일단은 성적부터 만들어라라고 일단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력사항이나 수상 경력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 대표를 2년이나 했는데 다른 거를 한다는 건 아마 제가 기억하는 저희 과 회장도 거의 뭐 술파티만 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 쌓는 거에 좀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경험을 쌓자라고 하셨고요. 맛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가장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이분이 이제 필기에 집중을 하고 계셨습니다. 필기 코너를 또 정기적으로 진행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요즘에 네. 필기가 어떻게 보면 채용에 있어서 인적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공이나 자격증 이런 이력들이 그러니까 준비된 스펙의 방향성 자체가 무역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물류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업계,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업종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충분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노력들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분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 뭐 내놓을 만한 대외 활동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정부 관련 서포터즈를 해야 되는가 적어주신 것처럼 요즘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필수 자격 요건이 되었죠. 대외 활동을 비롯한 뭐 계약직이라든지 청년 인턴. 요즘에는 뭐 2번, 3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께서 이력적인 측면으로는 전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인적성을 거쳐서 면접을 가실 거잖아요. 면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대다 면접을 봤을 때 양 옆에 있는 경쟁자가 좀 내세울 만한 인턴이나 대외 활동들이 분명히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는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은 좀 경험 활동들이 없다라는 건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경력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사실 항만공사나 지금 이분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게 무역 관련 공기업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로치고
표시한 게 항만공사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를 소규모로 뽑는 때는요 항상 가점 요소를 적용을 안 하거든요. 이번에 상반기 때도 이번에 전국 단위 항만공사 또 일괄 채용을 했을 때 가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역보험공사를 예시로 들면은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턴 전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점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가지고 내가 미리미리 가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다만 이 가점을 받는 것과 필기 준비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필기 준비가 사실은 우선이 되야겠죠. 가점은 가점일 뿐이고 결국엔 경쟁력은 필기에서 생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인턴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필기 준비도 있지만 본인이 부족한 스펙적인 부분들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점수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라든지 항만공사 이외에도 굉장히 다른 쪽의 무역 관련 공기업들을 지원할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 코트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또 어디가 있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역협회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가점으로 적용하는 요소들 중에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이쪽보다는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외환관리사라든지 하는 측면으로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역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니 그와 관련된 좀 더 나아간 한국사라든지 외환관리사처럼 가점 요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희망하는 공기업의 인턴은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한국사나 또 외연관리사 등 자격증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맞쌤은 이분이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외 활동을 좀 그러니까 물류 쪽과 관련해서 이분이 알바 같은 건 안 써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네, 말씀 걱정하시는 대로 이 무역과 좀 관련이 있는 활동이면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공도 좋아요. 무역 전공이시고 추가적으로 뭐 취득한 자격증도 괜찮고요. 무역 쪽. 그런데 이제 좀 이 지금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보면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측면으로 굉장히 좀 치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균형감 있게 실무적으로 활용해 봤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론과 그리고 경험적인 측면 모두를 좀 보려고 하는 면이 있을 텐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적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보완해주면 이 균형된 시각으로 이 지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좀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외 활동을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분께서 하시면 좋을 만한, 그러니까 무역 쪽과 관련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좀 밖에 나가서 하는 걸 2019년까지는 계속 활발하게 무역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쪽에서도 채용이라기보다는 신규 회원을 모집했었는데 네.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코로나가 사라질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무역 관련된 활동들이 열릴 거니까 그것들을 대비해서 좀 과거에 많은 무역 준비생분들이 좀 실행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공 쪽에서는 이분께서 괄호로 쳐주셔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표로 잡아주신 인천항만공사에서 대표적으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파룡이라고 이름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여기서는 해운이나 항만, 물류 이런 관련된 기사들을 직접 취재하고 작성을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식도 쌓고 관련된 이 무역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대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역협회, 키타에서도 무역 홍보대사를 뽑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대표적으로 무역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인턴이나 계약직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간접적인 그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공공 분야에서의 좀 추천드리는 대외 활동, 과거에 모집해왔던 내용이라고 하면 민간 쪽에서는 일단 민간 기업의 대표적인 무역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서포터즈인 영글로비스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모집을 했었어요. 이쪽에서는 물류 분야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항만공사의 대학생 기자단처럼 취재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외에도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무역이나 물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장들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대학생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이거는 한국 청년 물류 포럼에서 많은 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쪽 업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개최하고 스터디 같은 것도 하면서 관련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리고 물류 현장 견학 같은 거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대한통운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조금 신규 회원 모집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좀 무역이나 물류에 맞닿아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좀 쌓아둔다면 추후에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미님께서 여러 가지 좀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이건 말고도 또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대외 활동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쌤? 지금 마쌤이 사실은 대외 활동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마쌤이 저보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대외 활동이 사실은 이분한테 중요한가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이 정도만 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경력을 더 쌓고 경험을 더 쌓는다? 지금 말씀드린 정도, 인턴이라든지 방금 이제 무역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외 활동들 정도만 진행을 하면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어필이 가능하고요. 이 이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 졸업 전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무역보험공사를 이야기한 게 아마 본인이 가장 희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본인이 직무자로서 중요한 경쟁력과 능력은요. 보험 인수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능력, 관련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심사했을 때 이분의 보험을 들어줄지 말지에 대해서 심사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체가 무역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영 쪽 지식이라든지 재무 쪽 지식이 전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역 관련된 일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 군데가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데 이런 데들 지원하게 되면요. 본인은 경제나 경영 쪽 한 군데 전공을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전공이 이거기 때문에 다시 졸업하고 나서 경제경영을 공부한다? 그럼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졸업하기 전에 경제나 경영, 특히나 저는 경영 쪽 파트, 재무 쪽 파트를, 회계 쪽 파트를 공부를 미리 선행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필기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본인이 추후에 무역 관련된 회사를 지원할 때 단순히 무역 해가지고 진짜 트레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련된 보험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무역을 진흥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을 섭외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부가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론보다, 그러니까 이론에 치중된 스펙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남은 학교생 동안 좀 필요한 지식들을 잘 쌓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말씀부터요. 저는 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경험도 쌓을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입 동향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굵직굵직한 자료들을 우리가 스크랩을 해놨다가 네. 기억을 했다가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한 뒤 토론, 그러니까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물류 쪽 관련된 분들과 같이 토론 스터디를 좀 그러니까 취업 스터디겠죠.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면접 실력 향상도 되고 관련된 지식도 우리가 당연히 쌓을 수 있지만 이분이 가고자 하는 이 항만공사들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모집을 받았었던 항만공사 일괄 채용을 보시면 면접 전형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토론 면접 같은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히 주제는 무역이나 물류 쪽이겠죠. 물론 일방상식일 수 있지만 무역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미리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취업 스터디, 토익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쌤도요. 저는 이제 마쌤 얘기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데이터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언급해드린 것들이 다 안 되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한다면요. 차선책으로 직업 교육으로서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관련 SQL이라든지 이런 공부들을 병행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식 관련해 가지고 또 4차 산업에 관련된 무역가로서 경쟁력 그리고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좀 두 분 쌤들 굉장히 좀 서로 막 반론하시고 티격태격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합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맞춰 첨언도 좀 해주시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우야호짱님이 진짜 문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학과 4년제 4학년이시네요. 학점은 3.7점, 토익이 890인데
900점대 만들려고 파고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커말 2급에 마케팅 조사 분석사 2급 획득하셨고요. 경력사항으로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2년간 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점점, 직무 상관없이 사무직이면 가고 싶습니다. 점점. 하고 싶은 말, 어문학과이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영어 전공도 아니어서 자격증은 차차 계속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학년이어서 다른 복수 전공을 하기에도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어문 계열 전공일 때 다른 분야 어필을 하기 위해 자격증으로 어필을 해도 괜찮을까요? 가장 취업 폭이 넓은 마케팅 및 기획 직군을 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스펙을 쌓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좀 많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어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무야호짱님의 스펙 어떻게 보셨나요, 건쌤? 이거는 사실 국문학과, 어문학과 계열 출신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련된 분야로서 선배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쪽 전혀 다른 분야로 나가거나 대부분 다 전문 대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이것저것 들은 게 있어가지고 관련된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 얘기부터 전달하고 싶어요. 학점도 나쁘지 않고요. 토익 성적도 취득하려고 노력했고 관련해서 커말이라든지 마케팅 조사 분석사라든지 올리브영 알바라든지 이분도 다 2이네요. 예.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막연한 그 사무행정 분야, 사무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 스펙적으로 딱 봤을 때 국문학과의 토익 점수 이 정도의 커말의 마케팅 조사 분석사의 올리브영 알바. 자, 이분은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지금 이 스펙을 보고 아무한테나 보여준다고 하면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마 8할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본인의 그런 경쟁력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졸업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고요. 졸업한 이유라고 한다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갈지 어떤 직무를 잡을지를 미리 고민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말씀하셨네요. 좀 뼈를 맞은 제가 괜히 뼈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인데 마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스펙을 보고 건쌤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어디를 희망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모르겠다가 8알이라고 그 생각이 든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국어국문학과를 맞죠? 국문학과를 지금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복수나 부전공이 없어요. 보통 이제 어문 계열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복수 부전공을 하시는데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전적으로 한글,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글쓰기에 좀 관심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마케팅 조사 분석사를 따로 따셨어요. 이건 이제 수업 듣고 이수하고 조금 이제 쉽긴 하지만 문제를 풀고 맞춰야지 딸 수 있는 건데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갑자기 마케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브영 알바 2년을 하셨어요. 그러면 뷰티 업계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가?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내용들을 찾아봤더니 대외 활동이나 계획이나 이런 여타 항목들에서 뷰티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마조사 2급이나 올리브영 알바 외에는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우리 대학 생활을 보낸 거지만 취업 시장에서 조금 앞서 말씀하신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드리면 자신만의 색깔이 없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요 이력만 봤을 때는 그 총평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전공이나 다른 학과의 어떤 전공을 좀 들어본 경험이 없으신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 이 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좀 선명한 목표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취업 폭을 고려해서 마케팅이나 기획 직군을 노려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채용 공고를 보면은 기획 직군에서 쭉 나와 있고 마케팅 직군에서 쭉 나와 있으니까 사무행정 분야는 여기가 제일 많이 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그 채용 공고를 보면요 1명, 2명 이렇게 뽑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좀 난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 본인이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싶고 좀 무난하게 사무 분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가장 추천하는 분야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사무직도 직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홍보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기획도 있고 인사도 있고 재무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를 포괄적으로 뽑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인사, 재무, 홍보 사실은 국문학과 출신으로서 내가 지금 복수 전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지식을 쌓고 다시금 또 경쟁력을 갖춘다? 쉽지 않은 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설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포괄적으로 공통직군으로 뽑는 그런 기업들을 좀 노려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본인이 기회를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추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쌤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분이 지금 마케팅이나 기획을 노리시는데 여기가 사무직은 맞습니다. 사무직은 맞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일단 많은 분들의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 뭔가 마케팅 팀이다, 기획팀, 기획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채용 TO에 비해서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입사했을 때도 저희 동기가 저 포함해서 한 33명 정도였는데 마케팅팀에 들어간 동기가 1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 저희가 강조드리는 막 1명 뽑는다, 2명 뽑는다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1명이 내가 되어야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1명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되, 저라면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획이나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쪽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시면 네. 차라리 영업 쪽을 먼저 좀 두드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분께서 올리브영 알바를 2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2년 매장 관리를 해보셨기 때문에 2년이라면 정말 별의별 고객들을 다 만나봤을 거고 별의별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 혹은 어떤 상황에 무슨 이벤트를 할 때 고객들이 몰리더라,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 관리를 위해서 발주를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된다더라, 매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년 알바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그리고 채용 TO도 좀 있는 직군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영업.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33명 동기 중에서도 2자릿수 이상이 저를 포함해서 영업이었거든요. 다 저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경험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영업을 노려보되, 또 업종을 말씀드리면 또 많은 그나마 인문계 분들이 가는 식품이나 뷰티도 마찬가지고 의류 아니면 리테일 쪽, 이쪽에 일반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비즈니스에서의 영업이나 영업관리, 편의점 같은 경우 되겠죠. 그런 쪽으로의 취업이 조금 어떨까라는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펙을 가지고는요. 마케팅 자체가 TO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 쪽을 또 추천해 주셨는데, 아니 방금 제가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쌤. 자, 그러면 권쌤한테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분이 지금 스펙으로 뭔가 더 이상 따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이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공기업 사무행정 지원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기업 사무행정.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획 직군, 마케팅 직군, 홍보 직군 이렇게 뽑지 않고 본인이 지금 가장 희망하고 있는 사무직으로 뽑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본인의 경쟁력이라든지 전공을 살릴 수 있게끔 연수 이후에 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국문학과다 보니까 내가 사무행정 분야로 사무직을 하더라도 어떤 직무에 잘 맞을지에 대해서 아주 괴리감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 취업을 하고 나서도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가장 열려 있는 거지 않을까 싶으니까 공기업을 좀 지원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분 스펙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을 바로 준비하기에도 잘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토익 같은 경우도 890이고 커말도 2급이고 마케팅 조사 분석사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학기가 마지막이라 복수 전공하기에도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기업을 지원하시게 되면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요. 전공을 안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라든지 전공 이런 게 다 블라인드이고 본인이 교육 이수 사항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가겠다는 희망만 있으면요. 굳이 복수 전공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업들만 들어도 충분히 본인이 어필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교육 이수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또 NCS 교육이라든지 이런 인턴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기회의 폭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목표를 지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무행정, 공기업으로 좀 지원을 집중하라라고 네. 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쌤의 영업직에 이어서 이건쌤의 공기업 사무행정직까지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맞쌤부터요. 저는 괜찮은데 물론 색깔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괜찮긴 해요.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경험 올리브영 알바 2년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무역 쪽 준비하신 분들께 조언드린 너무 이론 지식에 치중되어 있다. 좀 경험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경험을 이제 우리가 좀 놓고 봤을 때 경험 내에서도 고객과 접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고객과 접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혹은 매출로 잡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경험 내부로도 들어가 봤을 때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것들을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이 균형감 있게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어떤 기업들, 작은 기업도 괜찮으니까 조금 조직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무 작업이라든지 뭔가 문서 작성이라든지 관련된 보고서 혹은 기한 이런 것들을 처리해 볼 수 있는 일을 조금 해보면 경험 내에서도 균형을 우리가 갖추고 조금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언까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쌤의 조언도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나 이게 어문 계열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문 계열이 절대 쓸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접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어문 계열의 수업을 듣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단순히 그 문학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문학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회성이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총체적으로 배워가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교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접점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학문적으로만 내 전공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웠던 다채로운 색깔들과 경험들이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직무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